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관용어구 중에 하나가 뭐 뻔한 말이기도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전 오래전부터 이 말이 참 싫었어요. 아니 뭐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이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위로가 희망 고문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다시 이 말을 곱씹어 봤을 때 이 말 앞에는 반드시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라는. 그게 없으면 저는 매 순간 불가능과 거의 삼시세끼처럼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의 어떤 한계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주님과 함께라면 이란 조건이 붙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아주 멋진 사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대요.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역시 아나운서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무고한 가능성이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 이강준 아나운서 모시고 그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이강준 씨, 네, 오랜만입니다. 행사와 방송계의 독보적인 존재 이강준 아나운서. 2004년부터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12년 KBS 과학 콘서트로 정식 데뷔하며 각종 업계에서 러브콜을 받아왔는데, 그러나 화려한 시절만 남은 것 같았던 찰나에 찾아온 슬럼프. 그리고 슬럼프를 통해 비로소 거품을 걷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강준 아나운서. 세상의 인리보다 진리를 쫓으며 나아가는 이강준 아나운서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또랑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잘 가고 있지? 분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대째쯤 넘어오면 불량한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나 그 얘기 나. 아, 이젠 난 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에 푹 꺾였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믿음이 공고해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저의 가족들 건강하게 잘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면. 저희 1년 만에 네, 만나는 거의 것 같아요. 1년이죠. 네, 네. 이제 얼추 11월이 되면 1년 만이 되는 네.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저야 늘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강준 씨는 굉장히 아나운서로서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나운서는 아주 이제 굉장히 근엄한 네. 엄근진이죠.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네.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 근데 요즘 현대사에서 아나운서의 네. 이미지를 이렇게 잘 구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좀 읊어볼까요? 네. 우리 이강준 씨가 스포츠맨십 이게 전문 용어가 있죠? 저는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고요. 그렇죠. 스포츠 캐스터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레크레이션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인 만큼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일본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강의라기보다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데 네네. 그 언어 자체가 일본어인 거죠. 네. 제가 일본어를 선택한 게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뭐 제가 일본어를 이렇게 공부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스포츠 중계를 모터스포츠를 중계를 하거든요. 자동차 카레이싱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동차 카레이싱을 8년간 중계를 하면서 레이싱 대회에 일본 선수들하고 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본 선수와 팬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일본어를 좀 배워보자.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그쵸. 있는데 특히나 뭐 오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 삶을 돌아보잖아요. 네. 저는 제 인생을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전달하려고 할 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제 자신을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약간 그런 네. 걸 느끼셨어요? 여기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자신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도 많이 진짜 들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네. 와, 어쩜 저렇게 또랑또랑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딱 정해서 잘 가고 있지? 분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노도 써주시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그러면 오늘 슬슬 우리가 또 이강준 씨의 삶을 총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뭐 정리해 이번 보시죠. 기회에 네, 네. 집대성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아나운서가 꿈이었는지 네. 또 이거부터 우리가 슬슬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나운서보다는 개그맨 쪽도 개그맨 쪽도. 배우 쪽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어땠어요? 사실은 제가 아나운서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제가- 상상을 거의 못 하시는군요. 앞으로. 왜냐면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내성적이었지만 노래 부를 때는 이 내성적이지 않고 아하. 적극적이었어요. 노래라. 네, 그렇지. 노래를 합니다. 이분이 X29 네. 또 이 멤버시죠. 연예인 합창단. 예. 노래 맞아.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쭉 노래를 불러오고 고등학교 때 성가대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 선생님을 통해서 성악을 처음 접하게 됐죠. 욕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발성부터 기본부터 시작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 노래에 대한 재미를 확 느끼게 됐고 이제 성악을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나는 입시 성악으로 이제 대학교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네. 꿈을 꿨었는데 주변에 반대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죠. 왜요? 왜냐하면 이 길을 보면 뭔가 음악으로서 대성할 스타일은 아니야 아닌 것 부모님 같고. 보시기에. 네,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딴따라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강했죠. 네. 예. 특히나 성악을 하게 되면 네. 더더욱이나 그 길이 불투명한 게 더 많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수능을 앞두고 한 6개월 전에 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6개월 전에요. 네,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방향을 바꾸기에는 많이 늦은 네. 시간이 아니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요. 이걸로 못 가겠다. 어머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 때여서 어머나. 같이 월드컵도 즐기다 보니까 이제 전공은 찾아야 되고 어떤 걸로 갈까 고민하다가 네. TV를 봤어요. MBC에 이영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거든요. 있었어요, 네, 러브하우스. 있었죠. 예. 집을 막 고쳐주고 그 프로그램 보는데 그 두 분보다도 건축가가 눈에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양진석 씨라고 안경 네. 계신 분. 네. 네. 이분이 건축가로서도 되게 유명한데 노래도 불러요. 맞다. 가수예요. 네. 기억하니 10년의 사랑이라고. 어머. 지금이 처음이에요. 노래 순간. 기억한 사람은. 네. 저는 그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처럼 건축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명하게 되면 노래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는 좀 생각이 좀 짧았죠. 모두 청소년들이 그렇게 네. 이게 뭔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건축학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 건축학으로 가셨군요. 네. 입시성악에서. 완전 반전이었죠. 네.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건축을 7년 동안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되게 특별한 게 제가 네. 학교를 3번 옮겼습니다. 사실 뭐 대학교를요? 그렇죠, 대학교를. 처음에는 좀 멀리 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거 좀 너무 멀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시험을 쳐서 다시 서울에 있는 편입한 거예요? 편입은 아니고 이제 입학을 다시 한 거죠. 우와. 2년제 대학 전문대학으로. 와. 그래서 토목과로 입학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바로 편입을 해서 도시공학과로 편입을 해서 공부를 이제 건축 관련된 잘하는구나.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3번 다니는 건 이거 전학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아빠가 이제 회사가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3번을 자기 의지로 바꿨다는 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기가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친구인 그런 거죠. 건가요? 네, 그럼요. 칭찬합니다. 의지보다는 아버지가 그랬어요. 2년제보다는 4년제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도화선이 돼서 그리고 그때 당시엔 피할 수가 없었어요. 4년제에 들어가 편입하지 못하면 군대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도 네, 절박함으로 연료가 될 수 있죠.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건축으로 7년간 전공을 했지만
그 사이에 레크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취미삼아 알바 개념으로 상당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초반에 문고리 잡았을 뿐인데 지금 네. 와. 이 문고리가 확 열려버렸네요. 네.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좀 제 인생이 좀 달라졌고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의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봐요. 방송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방송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데뷔는 2012년도에 KBS 과학 콘서트라는 이 특집 프로그램에 네네. 제가 과학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게 너무 의외야. 네, 과학맨은 뭐예요? 과학맨 정말 뜬금없는 네. 캐스팅인데요. 과학 콘서트도 뜬금없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모 대학교에 가서 이 네. 강연장을 빌려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과학자들이 특강을 하는 특강 프로그램이에요. 이야, 예, 교양 프로그램이죠. 네. 그때 저의 역할은 사전 MC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MC로 섭외가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과학맨 겸 MC를 겸하게 되고 어허.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에 입문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뭐 시작부터 MC 진행을 하셨네요. 그 레크레이션의 경험이 완전히 발휘가 됐겠는데요. 네. 뭐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재미없다. 제 주변 지인들은 저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도 재미없는데 네가 어떻게 MC를 해. 난리 났다.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너무 척박하다 인간관계. 척박한데 네. 그 친구랑 진짜 친해요. 아, 너무 친해서 돌직구를 던지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노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쟤한테 인정받겠다. 공감합니다. 이제 다트판을 걸어놓고 이렇게 던지면서 네. 그거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고 했던 레크레이션 기술들이 이렇게 또 활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 네.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모태? 모태 신앙입니다. 아니 보통 이건 선입견일 수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성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분을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땐 심심하다, 재미없다, 뭐 너무 착실해서 밋밋하다 이런 참 못된 표현이죠. 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못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주변에서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이미지 때문에 네. 그래서 노잼 소리를 친구들이 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쵸? 뭐든지 FM 정석대로. 그게 환경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강준 씨를 둘러싼. 개구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결과가 뻔히 나와야 저는 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축되는 거죠. 그렇구나. 모태 신앙이었구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너무 FM이어서 그런지 네. 사실 뭐 모태 신앙이다 보니 이 말처럼 진짜 신앙생활을 못한 것 같고 못해 신앙이요? 네, 모태 신앙 그렇게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건 분명히 믿고 있는데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있나? 이거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누군가는 간증을 할 때 되게 재미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럴 수 있어. 돈으로 치면 네. 재벌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돈으로 치면. 네. 그렇죠. 신앙에서는 그렇죠. 모태 신앙만큼 선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선골이죠. 진골, 성골, 그러니까 뼈대 있는 네, 막 네. 4대, 5대 목회자를 배출한 가문 그러면 저희는 재벌가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이 아쉬운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돈으로 있겠네요. 치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없이 척박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게 확 돈벼락을 맞은 느낌? 뭐 굉장히 물질적인 예라서 상스럽지만 귀에 딱 들어오는 거. 딱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너무 당연한 듯한 아름다운 환경에 세상도 이렇게 다 갖춰질 줄 알고 살아온 거였겠죠. 제가 복덩이였네요. 복덩이였죠. 저는 모태신앙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저희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3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재벌가라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봐요. 예. 거기에다 이제 와이프도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하하. 또 처남도 목사고 저희 집안 쪽도 목사님이 꽤 많으시고 생각해 보니까 금수저네. 어찌 보면 신앙 신앙적으로 네. 여기 금수저를 타고났네요. 저는 오히려 재벌보다 훨씬 더 금수저는 이런 신앙적으로
이 선대 때부터 기도가 켜켜이 쌓여서 견고한 성벽을 만든 그 집안. 여기가 저는 완전 재벌보다 앞선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벌가들을 보면요. 이렇게 3대째쯤 넘어오면 불량한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예. 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제가 약간 그러지 않나. 되게 진짜요? 돌출된 스타일. 아 진짜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좀. 튀진 않았지만 뭔가 튀어보려고 하는 생각들은 많았어요. 그럼 부모님께서 가수는 안 된다. 네. 그 당시에 좀 약간 고정관념이 딴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이렇게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가 많았죠. 아니 기왕 건축을 학교도 3번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건축도 오랫동안 전공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 아나운서가 된다니까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놀라셨겠다. 진짜 부모님은 말리고 말렸죠. 제가 설득하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목욕탕 설득.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 아빠 목욕탕 같이 가. 그래서 목욕탕 가서 아빠 내 꿈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야. 그래서 꿈 얘기를 3년 동안 목욕탕에서. 시끄럽다 인사가 등이나 밀어 뭐 이런 걸 그리고- 3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수입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건축을 하지 않아도 이걸로도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목표액을 칠판에다 착 크게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걸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좀 시켰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비로소 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렇게 톡톡톡톡 시작되지 않았을까. 뭔가 인간은 절박하면 부르짖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부모님이 제 활동을 꾸준히 보시다 보니까 얘가 이것도 잘하네? 라는 게 2012년도에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이윽고. 이제 그 방송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이제 설득 다 됐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 후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계세요. 네, 기도로서도 지원해주고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같이 레크레이션 도구도 같이 만들어주시고. 원래 그렇죠. 부모님은 네. 또. 이강준 씨가 부모님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르짖고 기도도 했겠어요. 네, 하나님께.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혼자서 이 스스로의 싸움들을 한다고 하면 오래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이해해 주시는 그 과정이 저는 더 큰 성장을 보여줬고요. 항상 기도해요. 제가 이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공부했던 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이 길을 택했을 때는 책임감 있게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들이 컸고 더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지금부터 막아달라고. 근데 막질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잘해요. 보면 막 언변이 매끄럽게 아유, 막히질 않고 나오니까. 과찬이십니다. 특히 스포츠 캐스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과찬이 아닌 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랑 또 다른 순발력을 요하잖아요. 제가 사실 네. 뭐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스포츠 캐스터 하신 분들 여쭤보면 다 이래요. 네. 아니, 내가 그냥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2012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네. 그때 다음 작품이 MBC 주병진 토크쇼에 네. 제가 객원으로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면서 어. 이제 레크레이션을 보조해주는 역할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 후로 행사에 섭외를 받았는데요. 네네. 레이싱 경기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오. 처음 거기서 레이싱 경기장에서 MC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관계자들이 잘 저를 봐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레이싱 경기장에서 MC로 활동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 중계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나운서가 된 항상 거죠. 맴돌아야 돼.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티오가 생기고 눈에 띄어야지 그냥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네. C 채널에 계속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맴돌아야 돼요. 예, 계속 맴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네, 한 자리가 계속. 무너지고 근데 채워지고. 전제가 딱 있더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아니 뭐 굉장히 스포츠캐스터 그리고 게임 방송 진행자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잘 할 수 있는지. 무조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봐야 되죠. 맞습니다.
많이 봐야 되는 건 필수고요. 사실 이 중계를 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부족한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의 재미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귀로 들었을 때 상상이 들 정도로 생생한 전달을 표현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본다면 훨씬 더 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게임이 누가 봐도 박진감 넘칠 때는 사실 캐스터의 말이 별로 안 들어와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좀 지루하게 흘러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캐스터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렇게 지루하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뭐 레이싱도 네. 이렇게 확 박진감 넘치지 않은 이 약간 먹먹한 상황에 재치 있게 딱 한마디 해주면 확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럴 때도 또 리액션도 있어야 돼요. 분위기가 뭐 너무나도 잔잔한 분위기여도 네네. 임팩트 있게 톤을 높인다든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추월합니다. 오버테이크 막 이렇게 크게 외치면 잠 깬다. 네, 잠도 깨고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고. 발성이 다르네. 네. 근데 평소에는 잘한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질러줬는데 느낌이 확 오네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네요. 네. 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그 신앙적 그래프가 올라가는 사건이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강준 씨의 삶에서는 언제 좀 그렇게 확 뜨겁게 불타올랐던? 제 인생의 일적으로 이제 아나운서로서의 전성기로 따지게 된다면 데뷔할 때가 가장 큰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데뷔할 때 KBS로 우연찮게 데뷔하고 MBC, 공중파 그리고 CF까지 이제 찍게 되면서 그때 방송적으로도 어찌 보면 잘 풀렸던 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더 우연치 않은 계기는 제가 청와대에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맡으면서 청와대 MC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우와, 그 해. 시작과 동시에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셨군요. 로켓이었네 거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에게 이런 기회가 물론 주변 분들의 도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29살이었거든요. 이제 20대였고 아주 어린 나이였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고 제 인생의 정점도 찍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기회들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젠 난 떴다. 이제 다음부터는 승승장구구나. 그렇죠. 누군가가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20대고 아직까지 이제 피도 안 말았을 때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에 푹 꺾였죠. 네, 그런 게 드라마틱한 또 반전이 있었나 보군요. 네.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좋은 운을 맞게 되면요.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됐구나. 다 내 실력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요. 또 어리고. 그때 당시 지금 뭐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우스운 사람이다. 너 우스운 놈이다. 바보 같은 놈이다. 재밌는 사람이네. 개그맨 꿈나무였네. 이렇게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어요. 슬럼프가 어떻게 왔냐면요. 물질적으로 뭐 기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죠. 갑작스럽게 훅 떴는데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나?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29살의 어린 나이에 아주 청와대까지 큰 무대를 겪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정부 부처 관련된 이제 장관들과 같은 그런 행사들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과 경험, 그런 노하우들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이제 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품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셨는데 이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금방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거품을 채우기 위한 그 과정으로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또 넘어지고 결국에는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저는 여기서 최선 다할게요. 그 순간부터 슬럼프가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정하는 것도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정말 경쟁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버티다가 그냥 무릎 꿇고 질질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살면서. 맞아요. 네. 근데 단기 선교를 가서 굉장히 하나님 뜨거운 인격적인 체험을 하셨다고. 사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귀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가장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단기 선교도 있고 군대 때 신앙도 군대 있고 때 남자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무조건 보고 의지해야 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가능성을 더 봤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큰 것보다도 이 작은 것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기 선교를 가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물질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활동했을 때는 즐겁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소소하게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재능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거기서 또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던. 그럼 그 계기였죠. 선교 간 때가 네. 언제였어요? 어렸을 때였어요.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22, 23.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막 성장해서 이제 또 다 된 것 같은데 또 호로록 꺼지고 네. 그 이제 명예를 얻고 승승장구하면서 또 내가 또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다가 호로록 꺼지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정말 네. 그렇죠. 내가 완료 형태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조차도 맞아요. 그렇게 호로록 꺼지는 경우가 저도 아직까지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강준 씨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어떤 기복 같은 게 어찌 보면 이게 다 훈련이겠구나. 그렇게 해야 됐다 싶은 순간이 신앙적으로 그렇죠.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예전에는 깊게 떨어졌다면 네. 이제는 낮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이 좀 네.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네. 그래서 이쯤 되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치. 그게 진짜 성장해가는 과정인 네. 것 같아요. 예, 뭐 완전한 성장이 어디 있겠어요. 늘 맞아요. 과정 중에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신호를 빨리 감지한다는 게 어디예요. 예전에는 네. 바닥까지 추락해도 일단 버티고 봤지만. 자, 버티는 순간부터가 괴로워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주변에서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조금 네. 질투나 뭐 이런 부러움도 많이 받았겠어요. 20대에 그렇게 막 청와대 관련 행사, 그러니까 이 동일 업종도 그렇겠지만 좀 그쪽 분야가 네. 야심찬 사람들에게는 타겟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 분야가 서로가 다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경쟁자를 이긴 그런 셈인데 항상 저는 비교와 싸워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그러니까 요즘에 더더욱이나 힘든 게 뭐냐면 SNS 때문에 물론 홍보하기는 좋은 채널이겠지만 이제 스스로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리다 보면 주변에 시샘들 정말 많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많지만 시샘도 많고 또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 어떻게 했어?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로비 예.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은 많이 그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되면서 야, 영원한 동지도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창 유명해졌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제가 슬럼프에 팍 빠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되게 사라지고. 신기하죠. 와, 되게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영원한 동지도 없고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겠구나. 인간은 그렇죠.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다음 단계의 시련에 대해서 맷집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다. 저는 좀 맞습니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시련이 없는 삶은 고비고비 네, 없는 존재하지 삶은 않죠. 없을걸요. 자, 나는 시련이 40대 초에 끝났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 60대쯤에 있을 시련에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40대에 내가 이게 좀 어릴 때, 네. 뭐 또는 40대에 뭔가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20대 이런 식으로 그거는 비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그 생각이 저를 좀 겸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좀
무게를 좀 갖고 가야 된다. 팍 날아다니니까 뭐만 좀 잘 되면 저는. 맞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시련 속에서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육을 만드는. 네, 저는 좀 팍 날아다녀요. 뭐가 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먼저 이렇게 날아다녀.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킬 수 있게 있는 거겠구나. 강준 씨는 지금껏 이런 삶을 통해서 아직 젊지만 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뭐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강준 씨에게?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준비된 신부가 되라. 신랑을 기다린 준비된 신부. 그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뭐 제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이 과정들을 다 펼쳐보면 정말 반전이고 뜬금없이 다른 직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가 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언제 또 제 자리를 바꿀지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충실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인고의 시간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인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롱런하기 위해서 좀 과정들을 기록하는 습관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역시 우등생이야. 특히 노트 필기를 노트도 많이 활용하지만 사실 노트는 쉽게 꺼내보질 못해서 좀 블로그에다가 제 모든 것들을 다 올리거든요. 그 공유해요? 네. 와, 굉장한 용기다. 방송을 했던 거, 뭐 행사를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여행을 갔으면 여행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맞닥뜨리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그냥 저는 나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좀 글을 써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저를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용감하다. 그럼 블로그는 결국 내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일하는 어떤 네. 종류가. 저의 통로기도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그쵸? 있는 예. 그 근데 홍보의 수단과. 어떤 분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낼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네. 그 장에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낸다는 건 네. 나는 진짜 용감한 사람인 진짜 용기죠. 진짜 난 무서워서 자물쇠 담긴 일기장에도 나는 못 적어. 나는 정말 비밀번호 막 걸어놓고 써라 그래도 못 적어. 뭐 용기 있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지는 그게 않지만 아니죠 요새는 정말. 그래도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객관화. 사실 보면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만 그 머릿속의 생각들은 그냥 뜬구름처럼 사라지거든요. 내가 어저께 했던 생각들도 잊어버리는 판국에. 진중하다. 객관적으로 이제 일기 쓰는 것처럼 블로그에다 적고 또 일기도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참 신기한 게요. 이 길이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고 콘텐츠가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콘텐츠가 돼요. 기록은 진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인과의 어떤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네. 다 그럼 기록에 남기셨나요? 모든 기록 남겼죠. 무서운 남자네. 특히 이 야, 도망갈 수가 없네. 데스노트 같은 게 저에게도 있거든요. 데스노트요. 이제 와이프랑 싸웠을 때 제 분노 표출을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일기장에다가 그거 좋은 표현이에요. 네. 왜냐면 저도 욕일기 써봤거든요. 예, 욕이라는 네. 것들이 이게 흩어질 때는 네. 끝도 없이 갈 수 있지만 노트에 고여가지고 형체로 나를 칠 때는 2줄 이상을 못 써요. 예, 저는 한 5-6페이지는 다 쓰는데 욕이 욕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욕 못하잖아요. 잘. 욕은 그냥 뭐 바보, 멍청이 뭐 이런 거. 아유 바보요. 저는 칭찬할 때 쓰는 말인데. 도라이 정도 이 최대치가 이 애교 정도예요. 있는 말이지 현대 사회에서. 네, 그렇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친구 이런 거를 이제 도라이 이렇게 애칭으로 부릅니다. 개그계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막 아주 그냥 맛깔스럽죠. 굉장히 성나서 막 배설과도 같은 욕을. 아니 근데 이렇게 일기장을 적어보면요 되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확실히. 결국에 제 일기장의 끝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 기록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저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결국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죠? 거기다가 이 쓰면서. 분노의 기도 그리고 기쁨의 기도. 그렇네. 와이프를 만났을 때에도 행복했던 기록들도 아니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네. 이게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 좀 진중해가지고 잘생겼지만 2번째, 3번째까지는 너무 진지해서 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텐데 둘이 와이프가- 잘 통했어요? 아내가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해외 교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이제 봉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봉사는 하지 않았지만 아는 동생을 통해서 와이프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밭은 정말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이전 여자친구랑 좀 분노의 상태였어요. 또 분노했어요. 그런데 저랑 절친한 개그맨 동생이 형 그냥 닥치고 만나. 이럴 때는 그냥 닥치고 만나는 거야. 내가 미리 그쵸? 예비해 놨어. 아우, 그럼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래. 사랑이 떠났으니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냥 몇 살 때였어요? 31살, 31살 때. 31살. 31살 때. 네네. 그냥 초월한 마음으로 나가서 그냥 이 사람과 잘 될 생각도 없었고 아하.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이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메이크업도 되게 두껍게 하고 거기다가 한껏 잘 보이려고 행커치프 탁 꽂고 뭐야? 그렇게 나갔어요. 코치 뭐야? 네. 소개팅해. 막 촌스러운. 근데 메이크업은 뭐야? 그분도 놀랬던 게 교포다 보니 네. 이제 호주 교포거든요. 교포다 보니 메이크업을 확 이렇게 하고 행커칩 딱 꽂고 행사 복장으로 딱 오니까 뭐야 게이 아니야? 좀 정체성을 의심할 예, 정체성을 만한 좀 의심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다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얘기로부터 그냥 최악이다. 될 때는 되라지. 소개팅에 나와가지고 첫 지금까지 만남. 만난 여자를 다 얘기하면서 난 여자가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쏟아냈어요. 그 상담사한테 가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 네. 상담사 대신 새로운 소개팅 상대에게 다 표출하셨네요. 네, 참 그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아내가 신기한 게 상담 공부를 했어요. 진짜요?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계속 지켜들었대요. 지금 생각하면. 상담 전공자였어요. 네. 아, 진짜 하나님의 정말 기획력은 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못다니 한 카톡을 하고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해요. 한 3일 내내 이렇게 만나다가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버텨주신 거군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네. 야, 신기하다. 이렇게도 시동이 걸리네요. 이상한 만남이죠. 재밌는 만남이죠. 네. 그러고 나서 되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과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그렇게 네. 다 뱉으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결혼까지 확정짓는 데에도 생각보다 빨랐고 저희는 이제 사귀고 나서 7개월 만에 결혼했었거든요. 더 빠른 결혼이 됐었죠. 와. 근데 결혼 생활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4년 차면 이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연륜 네.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풋내기지만 이제 조언 그렇죠. 정도 예, 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위기가 이렇게 3년 차 정도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넘기신 선배로서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아가 격돌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제가 이런 상담 참 많이 하는데요. 자세 굉장히 편해지네. 네, 결혼 뭐 선배로서 뭐 선배님 계시겠지만 아니, 저는 짧게 했어요. 네, 그래도 사실 결혼할 때 너무나도 다른 성향이었어요. 와이프는 이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좀 달랐고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 발걸음이 세보 앞서가는 느낌이었고 저는 뒤처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연상이었고 3살 연상이었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항상 자문을 구했죠. 저희 신앙의 멘토 목사님한테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줬어요. 평생 맞춰 나가는 싸움 해라. 우리 부부도 지금까지 계속 맞춰 나간다. 근데 맞춰 나가는 싸움이 헤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 맞출 때의 기쁨이 있다. 또 맞춰야 되지만 또 그 기쁨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싸울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싸우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거 기억나는 부부싸움 있어요. 아우 너무 많아요. 저는 먼지를 싫어하고 아내는 이렇게 뭐 양말이 저쪽으로 넘겨가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뭔지 거. 알겠다. 저는 한꺼번에 치우는 스타일인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매일 그럴 싸울 게 보이죠. 그럴 때마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럴 때 이 기준으로 우린 맞춰 나간다. 싸우더라도 다른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맞춰 나가자.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해외 교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많아요. 당신은 이런 게 잘못됐어. 1, 2, 3번이야. 이것만 고치면 돼. 처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3가지씩이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한 5가지를 막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2년간 정말 불같이 싸우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네요. 싫든 좋든 간에. 네. 얘기를 안 하고 담아두면 그게 다 이제 그렇죠. 헤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가 싫은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어떤 행동이 싫다.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게 그것도 끝나거든요. 중요하네요. 정확하게 이야기만 하고 안 받아들이면 이기적인 거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쪽이 나 싫은 부분 얘기해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그렇죠. 되는. 어찌됐든 어렵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맞춰야죠. 기도가 많이 필요했겠네요. 부부 정말 저는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주여 내 인생 망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게스트 중에 제가 너무 예뻐하는 김효진이라는 네. 개그우먼 친구가 결혼 7년 차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결혼 7년 차에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과 7년을 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다 이해합니다. 약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서로가 그렇고 네. 서로가. 지금은 너무나도 서로가 돈독하고 선을 알잖아요. 선을 아니까 선을 지키면서 아하. 적당하게. 맞아. 선을 모르면 못 지키는데 네. 알아야 지킨다. 그리고 그쵸. 한 가지 더 느낀 게 이 남편이 되면서 먼저 깨닫는 자가 내려놔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먼저 깨닫는다면 네. 내가 먼저 해야지. 어렵잖아요, 그거. 어렵죠. 먼저 깨달으면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삶이잖아요.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안 사람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설거지도 내가 보이면 내가 하는데 그냥 속으로 욕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런 남자니까 해주는 거야. 넌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생색은 내요. 생색 정도 다 안 내지. 해주면서 그럼 생색 정도 그거 안 내면 저는 답답해서 못 답답하지. 견디죠. 그럼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근데 저는 옆에서 이제 자주 뵙진 못하지만 참 임팩트 있었던 게 네. 신앙이 딱 뚝심 있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뚝을 박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아직 말뚝을 못 박아 왔다 갔다 하는데 시종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항상 중심이 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저는 부러워서 모태신앙. 근데 뭐 다 같은 모태신앙인가? 다르잖아요, 다. 근데 부러운 모태신앙.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하나님의 표대가 늘 강준 씨의 기본적으로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그게 우선이야로 항상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삶을 저는 계속 축복하고 좀 따라갈게요. 좀 따라갈게요. 죄송한데. 네, 따라오세요. 예, 네. 따라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따라가고 싶은 청년입니다. 혹시 비전이나 중보기도 부탁하실 일 네. 있으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기도가 또 강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눠도 될까요? 그럼요 나눠주셔야죠. 뭐 기도 제목은 크게 나눌 수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미디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볼 수 있는 게 많고 정보도 좋은 정보가 있지만 안 좋은 정보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되게 민감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안 좋은 쪽으로 전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또 비슷한 건데요. 영육간의 강건함.
육적인 건강도 필요하고요. 네.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이게 살다 보면 몸이 힘들면요. 마음도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제 표정을 볼 때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걸 볼 때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고 지치지 않게.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의 가족들 건강하게 잘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정말 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 미디어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치의 기준이 변질되지 않기를. 네. 정말 변질되기 쉬운 세계가 여기 미디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속여요. 맞아요. 아주 달콤해요. 너무 달콤하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나는 가끔씩 사탄이 되게 못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사탄이 막 꽃미남으로 나풀대면서 오는 느낌? 아, 네. 달콤한 유혹. 이 모든 것들로부터 미디어가 건강하게 지켜져야 네. 또 그거를 보고 먹는 다른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강준 씨의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쁜 청년이에요. 좀 따라갈게요. 네, 따라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